안녕하세요, 드라이브입니다.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주차 뺑소니라고 하죠. 가만히 주차돼 있던 제 차를 다른 차가 받고 도망을 갔습니다. 만 8개월도 안 된 시점이었는데 제 손으로도 한 번도 스크래치를 내본 적 없던 차를 이렇게 받고 도망을 갔더라고요. 일단 사고의 경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저는 평일에는 운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주로 주말에만 주행을 하고요. 또 저희 아파트 주차장이 지상 주차장밖에 없고 굉장히 협소한 주차장입니다.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일요일에 저는 놀다 와서 주차를 했고요. 저는 항상 주차하고 난 뒤에 사진을 찍어 놓기 때문에 이날도 어김없이 주차된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월요일이 돼서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 제가 차를 몰고 갈 일이 생겨가지고 차를 조금 더 빼기 편한 곳으로 옮겨 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차키를 들고 내려갔는데 차가 그냥 완전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먼저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을 하고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는 주차 저전력 모드로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충격이 감지될 때만 녹화가 되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녹화된 영상을 봤더니 충격 감지 녹화 한 건이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영상을 확인해보니 제가 주차할 때 옆에 있던 트럭이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충격 감지 소리가 삐빅하고 울렸었고요. CCTV를 확인을 해보려고 관리실에 가니까 근무 시간이 지나서 다음날 오전에 오라고 연락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다시 차로 가서 조수석 그 버튼을 눌러봤어요. 문은 이제 잠금 해제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 열리고 정말 꽉 닫혀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찌그러졌던 부분 위쪽이 이렇게 팡 하고 펴지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트럭이 근처에 주차를 해놨길래 번호판이랑 전화번호를 사진으로 남겨놨고요. 제 차를 충격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 사진을 여러 방향으로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돼서 전 아파트 CCTV를 확인을 했습니다. 사고가 날 시간이 새벽 시간대고 멀리 있는 CCTV여서 확대를 하니까 흐릿하게 보이더라고요.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제 차 옆에서 그 차가 나가는 장면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주차를 하고 나서 파손 부위를 확인할 때까지 제 옆에 어떤 차들이 왔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트럭이 빠져나가고 다시 확인할 때까지 옆에 아무런 차도 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제 차 옆에 있던 차는 그 트럭 한 대밖에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을 했고 바로 경찰서를 갔습니다. 경찰서에 바로 간 이유는 CCTV를 확인해 주시던 직원분께서 어차피 경찰에 신고를 해도 교통과로 가라고 할 테니까 직접 교통과로 가서 신고를 하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말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경찰서 교통과로 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출한 증거를 보고 이걸로는 범인을 잡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않아 잡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되려면 상대 차량이 제 차량을 직접적으로 충격하는 장면이 찍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 화면이 흔들리거나 쿵 하는 소리가 나야지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은 충격 후 20초간 녹화된 영상이었기 때문에 충격하는 장면이나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인정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날 찍어놓은 사진에는 차가 멀쩡했고 파손 부위를 확인할 때까지 제 차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또 제 차 옆에 지나갔던 차는 상대 차량 하나뿐이었다고 해도 이런 정황상 증거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불러서 추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발뺌을 한다면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차의 난 파손 부위가 조수석 손잡이를 기준으로 위쪽은 스크래치가 나 있고 아래쪽은 움푹 들어가서 찌그러져 있어요.
경찰관 분이 이 상처는 한 차가 만든 거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이 받고 간 거면 제일 돌출된 손잡이부터 긁혔어야 된다고, 이거는 두 개가 각각 다른 상처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 차를 박은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트럭 뒤에 달린 고무 댐퍼와 경첩 부분이었는데, 계속 높이가 안 맞다, 뭐가 안 맞다 하시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접수하겠냐고 물어보셔서 당연히 하겠다고 했고, 진술서를 상세히 작성을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추가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집에 오자마자 줄자리 가지고 내려갔어요. 제 차의 파손 부위와 상대 차량의 돌출 부위를 쟀습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높이였고요. 손잡이보다 경첩 부분이 더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경찰관 분한테 보내드렸고, 그 이후로는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아서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포기를 하고 있었냐면, 경찰서를 나오기 전에 경찰관 분이 상대 차주가 협조를 안 해준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그대로 사건이 종결될 거고 그렇게 되면 따로 연락은 주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포기를 했었던 겁니다. 다음 날이 수요일이 돼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트럭 차주가 경찰서에 와서 블랙박스를 확인을 하기로 했는데, 제 차에 난 파손 부위를 직접 대조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저도 차를 가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근데 사실 가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경찰관 분이 친절하진 않으셔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제 편에 서서 어필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파손 부위가 일치했기 때문에 가해자분도 인정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보험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부딪힌지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피도주를 한 사람에게는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도주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보험 처리만 하는 걸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제 주변 분들이나 제가 찾아본 여러 후기들을 보면은 범인을 잡기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틀 만에 어쨌든 해결이 됐으니 그냥 액땜했다고 치려고요. 도쿄에 가보니까 문짝을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은 수리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물피도주를 당하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들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안전운전 하세요.